자, 이제 두 번째 시간이죠. 페이지 9페이지에 보면은 용어의 정의 돼 있어요. 용어의 정의. 자, 용어의 정의 제2조의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용어의 정의가. 이때까지 모든 법률이 1조는 목적이고요. 대부분의 법이요. 1조는 목적이고 2조는 뭡니까? 용어의 정의예요. 모든 법이 다 그렇습니다. 우리 공인중개사법도 1조 재정 목적이고 2조 용어의 정의. 3조는 이제 뒤에 이제 중개대상물 이렇게 되는데 1조, 2조, 3조 이거 뭐 물어보는 거 시험 나오겠습니까? 안 나옵니다. 안 나오는데 1조, 2조 정도는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알아두십니다. 3조까지는 알아둡니다. 보통 3조는 중개대상물이니까. 자, 용어의 정의가 거기 보시면은 조문이 나와 있어요. 조문이 이렇게 조문이 나와 있는데 거기 보시면 박스 안에 보면 이게 조문인데 몇 개의 용어가 나와 있습니까? 6개의 용어 나와 있습니다. 일단 용어부터 줄을 한번 꺼볼게요. 중개, 밑줄, 중개 밑줄, 중개. 자,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중개업 돼 있고, 세 번째가 개업 공인중개사, 네 번째가 공인중개사, 다섯 번째가 소속 공인중개사, 여섯 번째가 중개보조원 이렇게 돼 있단 말이죠. 6개의 용어 이거를 완벽하게 여러분들이 이제 정리를 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보통 이 용어 정의는 1번 문제로 보통 등장을 하는데 31회 때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이 용어 정의가 단독으로 나오지 않았어요. 이때까지 단독으로 안 나온 적이 없는데 31회 때는 단독으로 안 나오고 보기 지문에 한 2개 정도 들어갔어요. 2개. 네, 그래도 기본적으로 용어 정의는 완벽하게 여러분들이 암기를 좀 하셔야 되고 객관적으로 이 용어 정의가 나오면은 객관적으로 문제를 푸셔야 돼. 자기의 이 감정이나 어떤 자기의 주관을 이 문제 풀 때 넣으면 안 됩니다. 자기의 감정대로 풀면 안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용어 정의만큼은 이렇게 자다가 누가 건드려도 바로 대답이 나올 수 있게끔 암기를 해둘 필요가 있는데 일단은 밑줄을 한번 긋고 갈게요. 거기 조문에다가 중개라 하면 돼 있죠. 자, 어디 밑줄 긋냐면 중개대상물에다가 밑줄 긋습니다. 중개대상물 핵심적인 키워드에다가 밑줄 긋는 건데 일단 중개대상물을 기억해야 되고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누가 나오냐면 거래 당사자 나옵니다. 거래 당사자 간 밑줄 거래 당사자가 나오죠. 그리고 세 번째는 매매, 교환, 임대차, 그 밖의 권리의 득실, 변경에 관한 행위 여기까지입니다. 매매, 교환, 임대차, 그 밖의 권리의 득실, 변경에 관한 행위. 자, 요것을 마지막입니다. 알선 밑줄입니다. 알선. 그래서 한마디로 얘기하면 중개는 알선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자, 두 번째 중개업. 요거는 네 부분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마찬가지. 일단 다른 사람의 의뢰 밑줄. 다른 사람의 의뢰에 의하여 두 번째 일정한 보수 밑줄 세 번째가 중개 네 번째가 업 이런 식으로 줄이면 의뢰 보수 중개 업 이래 되는 거고 자, 세 번째 개업 공인중개사는 입업 밑줄 긋고 개설 등록 밑줄 긋고 입업 밑줄 개설 등록입니다. 자, 네 번째는 공인중개사는 입업 밑줄 그리고 자격 취득 밑줄 그런 식으로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소속공인중개사 요거는 밑줄 쫙 꺼야 되겠네. 개업공인중개사에 소속된 공인중개사 가로 중요합니다. 개업공인중개사인 법인의 사원 또는 임원으로서 공인중개사인 자 포함에 동그라미 하시면 돼요. 포함. 자, 그리고 뭐 하는 사람이냐? 중개 업무 수행하거나 업무 보조 개업의 업무 보조하는 자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마지막으로 여섯 번째가 중개보조원이에요. 밑줄 공인중개사 아닌 자 자격증이 없습니다. 공인중개사 아닌 자 밑줄 자, 개업 공인중개사의 소속 개업의 소속이죠. 밑줄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 현장 안내 및 일반 서무 등 개업의 업무와 관련된 단순한 업무 보조예요. 단순 동그라미 단순한 업무 보조. 그래서 방금 밑줄 친 부분 있죠? 그렇게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시면 돼. 그래가지고 이제 이어 붙이면 문장이 됩니다. 문장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여러분들이 암기를 해주셔야 돼요. 요거를. 자, 그러면 일단은 적고 그 다음에 다시 또 책으로 올 거니까 그때 다시 또 밑줄 한번 꺼볼게요. 일단은 칠판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더 그 내용을 정리 한번 해볼게요. 그게 칠판 한번 적어볼게요.
자, 용어의 정의다 돼 있죠. 용어의 정의는 몇 조에 규정이 돼 있습니까? 용어 정의는 네, 제2조에 규정이 돼 있다 돼 있는데 6개 용어가 있는데 첫 번째 용어가 뭡니까? 첫 번째 용어가 중개. 자, 알고 계시는 분은 바로 대답하시면 돼요. 첫 번째 용어는 중개고 두 번째는 순서를 바꿔서 공인중개사라고 적을게요. 공인중개사. 세 번째가 중개업이에요. 중개업. 네 번째는 개업 공인중개사입니까? 예, 개업 공인중개사. 다섯 번째가요? 소속, 그죠? 소속 공인중개사예요. 여섯 번째는 예, 중개보조원이다. 이래 보시면 되는데 이 6개의 용어 중에서 사람이 있습니다. 사람이 있습니다. 사람. 사람은 몇 명 있습니까? 사람 몇 명? 몇 명? 4명? 3명? 뭐 다 말해보죠. 2명? 1명? 뭐 일단은 3명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고 4명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어. 그죠? 예. 4명입니다. 4명이에요. 사람 4명이죠. 중개는 아니잖아. 중개는 사람 아니죠. 공인중개사는 사람이죠. 사람. 중개업은 아니고 개업은 개업공인중개사는 사람이고 소속공인중개사도 사람. 마지막에 중개보조원도 사람이에요. 중개보조원 사람입니다. 그럼 이 네 사람 중에서 이 법령을 영화라고 따졌을 때 주인공이 누굽니까? 주인공이 누굴까? 이 네 사람 중에서 누구에 관한 이야기입니까? 이 법령은 공인중개사에 관한 이야기입니까? 아니면은 개업 공인중개사에 관한 이야기입니까? 공인중개사? 개업 공인중개사? 잘 모르고 다행이다. 중개보존이라고 안 해가지고 자, 이건 누구에 대한 내용이냐면 이 개업 공인중개사의 일대기입니다. 개업 공인중개사에 관한 내용을 적어 놓은 거예요. 물론 이제 그 전에 공인중개사에 관한 내용도 조금 나오긴 나옵니다. 그러니까 주인공은 일단 개업 공인중개사인데 그러면 이 공인중개사는 이 개업 공인중개사의 어릴 때의 모습이다 보시면 돼. 그렇죠? 예. 자격을 취득을 한 사람이고 자격을 취득하고 그 다음에 등록을 한 사람이 개업공인중개사예요. 그래서 하여튼 개업공인중개사가 주인공이고 이 두 사람이 이제 소속하고 중개보조원은 영화에서 어떤 역할을 합니까? 조연의 역할을 한다. 그래 보시면 돼. 이 두 사람. 그래서 이 소속공인중개사는 공인중개사이기 때문에 자격을 가지고 있으면서 취직한 사람이고 이 사람은 자격증이 없으면서 취직한 사람이에요. 그렇게 보시면 간단하게. 그래서 6개의 용어를 완벽하게 여러분들이 조문을 이해하고 그 다음에 암기하고 톡 건드리면 바로 대답이 나올 수 있게끔 그렇게 하셔야 돼. 오늘 시험 문제 반드시 나오기 때문에 첫 번째 중개를 볼게요. 중개. 자, 중개는 방금 전에 읽었는데 4개의 요소로 되어 있어. 4개. 일단은 뭐에 대하여? 중개 대상물입니다. 중개 대상물. 중개 대상물에 대하여 누가 나옵니까? 네, 거래 당사자. 수업 시간에 최대한 이제 암기를 하시려고 노력하시면 돼요. 거래 당사자 간에 뭐를 그렇죠. 매매는 많이 들어보셨죠? 매매. 그 다음에 교환, 임대차. 자, 그 밖에 권리의 득실 변경에는 발생 변경 소매를 말합니다. 득실 변경에 관한 행위, 요 행위를 뭐 하는 것이에요? 알선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이 암기하셔야 돼요. 이렇게. 그래서 공부를 하실 때, 처음 공부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처음에 입력시킨 내용 있죠, 이게 잘 안 바뀝니다. 나중에 수정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바로 입력하셔야 돼요. 제대로 된 내용을. 한번 잘못 입력되면 이걸 바꾸기가 굉장히 쉽지가 않아요. 안 바꿔집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백지 상태에서 이걸 잘 입력하셔야 돼요.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거래 당사자 간의 매매 교환 임대차 그 밖의 권리 득실 변경에 관한 행위를 뭐 하는 것이다? 알선하는 것이에요. 결과적으로 중개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직접 거래 당사자가 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 사이를 알선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돼요. 알선. 그래서 알선은 다른 말로 뭐라고 부르시냐면 소개, 주선할 수 있다. 주선. 그 다음에 흥정 붙이는 거죠. 교섭한다. 그 다음에 조정한다. 이렇게 이제 이해하시면 돼요.
소개, 주선, 흥정, 교섭, 조정. 같은 말입니다. 같은 말입니다. 그 다음에 중개대상물, 저쪽에 보면 중개대상물이 있는데 중개대상물은 몇 조에 규정이 되어 있냐면 제3조예요. 제3조. 제3조에 규정이 되어 있어요. 중개대상물이. 중개대상물이 제3조에 5가지가 규정이 되어 있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토지예요. 토지. 첫 번째 토지. 두 번째가 건축물입니다. 세 번째가 임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임목이에요. 네 번째는 공장 및 광업재단 재단법에 따른 광업재단이라는 게 있어요. 광업재단, 그다음에 공장재단. 자, 이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중개대상물은 요겁니다. 요 5가지예요. 앞머리를 따면, 일단 앞머리를 따면은 오늘 토건, 입광공 이렇게 외우시면 돼. 이건 쉽잖아, 그죠? 토건, 입광공 이렇게. 이게 뭐냐면 중개대상물이에요. 그러니까 이 5가지의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거래 당사자 간에 이런 행위를 알선하는 것이 중개입니다. 중개. 그러면 이 중개대상물 아니고 예를 들어 자동차다. 자동차를 거래 당사자 간에 매매를 알선하는 것 이렇게 나왔다. 그러면 이 법상의 중개입니까? 아닙니다. 일단 그 중개해 준 거는 맞는데 이 법상의 중개라는 용어를 쓰면 안 되는 거예요. 왜? 이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제3조의 중개대상물이 아니라서 그렇습니다. 아니라서 중개라는 표현은 틀린 거예요. 이 법상에. 반드시 이 법상에 중개가 되려면 공인중개사업에 중개가 되려면 이게 중개대상물 3조에 규정되어 있는 이 물건이 돼야 돼요. 이 물건 아니라도 우리 개인으로서 개업 공인중개사는 일을 할 수 있어요. 경업 제한이 없기 때문에 해도 됩니다. 자동차, 뭐 세탁기 이런 거 중개도 돼. 세탁기. 근데 경업 제한이 없기 때문에 해도 됩니다. 근데 이 법상의 중개가 아니죠. 중개가 아닙니다. 그래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거래 당사자가 나와 있는데 거래 당사자에 보면은 파는 사람, 매매 같은 경우에는 파는 사람을 뭐라 부릅니까? 매도인이죠. 매도인. 사는 사람을 매수인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빌려주는 사람을 임대인이죠. 빌려주는 사람 임대인이죠. 빌리는 사람은 임차인. 요건 다 압니다. 여기에서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 매도인하고 임대인하고 요 두 사람을 가리켜서 자기의 권리를 어떻게 하는 사람이에요? 양도하는 사람이죠. 양도를 또 같은 말이 있어요. 양도랑 같은 말이 이전이에요. 이전. 권리 양도 의뢰인 좀 이상하잖아, 그죠? 권리 이전 의뢰인이에요. 이 두 사람을 자기 권리를 이전하는 의뢰인이고 매수인하고 임차인은 권리를 어떻게 하는 의뢰인입니까? 권리를 취득이라 부릅니다. 취득. 권리를 취득하고자 하는 의뢰인 이래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같은 말인 걸 알아두셔야 돼요. 권리 취득 의뢰인에는 매수인, 임차인 등이 있고 권리 이전 의뢰인에는 매도인, 임대인 등이 있다. 이렇게 알아두셔야 돼요. 딱 생각이 나야 돼요. 그 단어를 들었을 때 그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가 딱 떠올라줘야 돼요. 그 단어만 보면 안 되고 하여튼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 공부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일단 거래 당사자가 나오고 그 사람들 간에 매매, 교환, 임대차, 그 밖에 권리, 득실, 변경에 관한 행위 외울 수 있습니다. 매매, 교환, 임대차, 그 밖에 권리의 득실, 변경에 관한 행위, 그 밖에 득실, 변경, 발생, 변경, 소멸을 말합니다. 권리 변동. 이런 행위를 민법에서는 네 글자로 뭐라 부릅니까? 요거 무슨 행위? 무슨 행위? 이 네 글자로 법률행위 이래 불러요. 요거 줄이면 법률행위입니다. 매매, 교환, 임대차 이거 다 법률행위입니까? 네, 같은 말. 법률행위 같은 말. 계약입니다. 계약이에요. 매매 계약, 교환 계약, 임대차 계약. 그래서 이 법률행위가 용이하게 성립할 수 있도록 뭐 해야 된다? 알선, 소개, 주선, 조력하고 주선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중개행위예요. 중개행위. 개업이 하는 행위는 중개행위입니다. 개업이 하는 행위는 법률행위가 아닙니다. 개업공인중개사는 법률행위의 당사자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개업공인중개사는 법률행위가 용이하게 성립할 수 있도록 조력하고 주선하는 사실행위를 하는 사람이에요. 소개시켜주는 사람. 자, 그래서
매매 교환을 통해서는 어떤 권리가 득실 변경, 매매 교환은 어떤 권리가 득실 변경되죠? 소유권이죠. 매매 교환은 소유권. 그다음에 임대차는 임차권이라는 게 생깁니다. 임차권의 득실 변경입니다. 임차권. 그리고 그 밖에 권리가 있잖아. 그 밖에 권리에 소유권으로 파생되어 나온 권리가 있어요. 뭐 용익물권이 있죠. 용익물권 세 가지.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민법에서 다 나옵니다. 이건 걱정하지 말고 이런 거는 민법에서 다 하기 때문에 그때 되면 자연적으로 이게 다 애워집니다. 일단은 용익물권, 그 밖에 권리. 그 다음에 담보물권이라는 게 있어요. 담보물권은 유치권이 있죠. 그 다음에 질권이 있는데 질권은 우리 시험 범위가 아니라서 중개할 수 없어. 동산 질권이기 때문에 저당권이 있죠. 저당권 중개 가능하죠. 저당권 설정. 그래서 그 밖에 이제 채권 몇 개 두 가지가 더 있는데 그거는 1, 10달에 하고 이 정도만 일단 기억하시면 돼요. 요런 법률행위죠. 요런 권리의 득실 변경에 관한 행위를 알선하는 역할을 한다. 그렇게 보시면 되는데. 자, 대표적인 이제 시험 문제 하나 내면 문제 내보기 맞춰보세요. 문제. 자, 이 부분에서 말하는 중개라 함은 중개대 상물에 대하여 거래 당사자 간에 매매 교환 임대차에 관한 행위를 알선하는 것을 말한다. 이렇게 나왔어요. 맞는 지문입니까? 한 번 더? 한 번 더. 특별히 한 번 더. 울산이니까 특별히 한 번 더. 다른 동네는 안 합니다. 다른 동네는 절대 안 합니다. 울산이기 때문에, 특별하기 때문에 한 번 더. 울산. 자, 중개라 함은 중개대 상물에 대하여 거래 당사자 간에 매매 교환 임대차에 관한 행위를 알선하는 것을 말한다. 맞습니까? 틀렸습니까? 왜 틀린 거죠? 그 밖의 권리, 이게 빠져서 그래요. 그 밖의 권리의 득실 변경. 그게 빠지면 안 됩니다. 만약에 앞에서 말한 게 옳은 지문이 돼버리면 매매 교환 임대차 하는 행위만 중개인 거예요. 다른 저당권이나 뭐 전세권이나 이런 거를 알선했을 때는 그건 중개가 아니고 매매 교환 임대차만 중개했을 때 알선했을 때 그걸 중개라고 맡게 되는 거예요. 앞에 지문이 맞다고 하면. 그러니까 그렇게 문제를 푸셔야 돼요. 여러분들 문제 풀 때 접근을. 그냥 주관적인 감정을 넣어버리면 그냥 풀어버리면 그 중개대 상물에 대해 거래 당사자 간에 매매 교환 임대차에 관한 행위에 알선하는 것 중개 맞잖아. 그렇게 그것만 해도 중개 맞죠? 그렇게 하는 것도 중개 맞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정확하게 용어 정의 풀 때는 객관적으로 있는 거를 일단 빼면 안 돼요. 문제에 따라서 이렇게 예시로 표현된 건지 조문을 그대로 물어본 건지를 잘 파악하긴 해야 돼. 그죠? 예. 만약에 이제 중개대 상물에 대하여 뭐 토지에 대하여 거래 당사자 간에 매매에 관한 행위를 알선하는 것도 중개에 포함된다 이래 나오면 그거는 이제 맞는 거예요. 문제가 보기가 포함된다 했으니까 그렇게 물어보면 맞는 거고 그냥 전체적으로 물어봤을 때는 조문을 다 들어가 줘야 됩니다. 문제 풀 때 그렇게 푸셔야 돼. 자, 일단은 중개에 관한 용어 그 정도만 할게요. 이 정도만 여러분들이 한번 하고 또 1월달에 또 이제 여기다가 약간 더 추가해서 보시면 되고. 자, 두 번째 용어가 있는데 두 번째 용어는 공인중개사로 가볼게요. 공인중개사는 딱 두 가지 부분만 기억하시면 되네. 이 법이죠. 이 법에 의하여 뭐 한 자입니까? 자격을 취득한 자,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한 걸로 끝나야 돼요. 이 법에 의해서 자격 취득한 걸로 끝나야 되겠지. 자, 이 법, 여기서 말하는 이 법은 무슨 법입니까? 공인중개사법이에요. 이 법은 공인중개사법하고 같은 말입니다. 그럼 이 법이 아니면은 무슨 법입니까? 저법입니다. 이 법이 아니면 저법이에요. 이 법이 아니면 무슨 법? 저법입니다. 여보, 그렇게 대답하시면 돼. 이 법이 아니면 저법이에요. 그러면 저법에 의해 가지고 자격 취득하면 이 법상이 공인중개사가 아닙니다. 구체적으로 물어보면 외국법이 나와요. 외국법에 이 지문 나온 거예요. 외국법에 의해 가지고 자격 취득했다. 공인중개사입니까? 아닙니다. 자, 자격을 취득을 한 걸로 끝내야 되는데 자격을 취득하고 요 뒤에다가 이렇게 뭐 붙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그러면 공인중개사로의 용어가 틀린 겁니다. 예를 들어서는 이 법에 의하여 자격을 취득하고 거실에 게시한 자. 이래 나왔어, 문제가. 이래 나온 적 없지만 너무 좋아서 막 자격을 취득하고 거실에 게시했어. 그러면 이거를 주관을 이제 감정을 넣어서 풀면은 자격을 취득했고 너무 좋아서 벽에 게시했고 일단 자격 취득했으니까 공인중개사 맞지. 이래 풀면 안 됩니다. 그냥 그대로 풀어줘야 돼요. 이 법에 의해서 공인중개사라 함은 이 법에 의해서 자격 취득한 자를 말한다. 네, 끝나야 돼요. 그렇죠? 예. 만약에 앞에 게 맞다면 거실에 게시를 안 한 사람은 공인중개사가 아닌 거예요. 책상 서랍에 넣어놓은 사람은 공인중개사가 아닌 게 된 거예요. 그런 식으로 여러분 객관적으로 푸셔야 돼요. 이거는 아주 과학적으로 만들어진 용어이기 때문에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다 넣어주려면 공인중개사에 딱 이걸로 끝나야 돼요. 끝나야 돼. 참고로 저는 공인중개사입니다. 공인중개사. 이 공인중개사는 굉장히 독한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그냥 보통 해가지고 공인중개사가 안 됩니다, 여러분. 아직까지 잘 느낌이 안 오실 거예요, 지금. 초반이라서. 한 4월, 5월달 넘어가면, 그렇죠? 아주 독한 사람이구나. 보통 사람이 아니다. 알 수 있어, 충분히. 그러니까, 공인중개사 올해 반드시 공인중개사가 될 수 있도록 합니다. 올해가 아니고 이제 내년 시험이죠. 아직 11월 달이니까. 32회 시험에서 합격해서 공인중개사. 그래서 공인중개사가 되면 전화 받을 때 어떻게 받아야 돼요? 여보세요 하면 안 되고, 공인중개사 누굽니다. 그럼 전화를 받아야지. 그렇잖아요. 신분이 그냥 일반인이 아닙니다. 자격증이 있잖아, 그죠? 공인중개사, 국가공인이잖아, 그죠? 공인중개사니까 공인중개사 누굽니다. 이런 식으로 전화 받으셔야 돼요. 명함에다가도 파고, 공인중개사 파도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이제 무슨 용어입니까, 이제? 중개업이죠. 세 번째가, 중개업. 업은 이제 중개하고 이제 업하고 이제 같이 붙은 건데, 네 개의 요소로 되어 있어요. 다른 사람으로부터 뭘 받아야 돼? 네, 의뢰가 있어야 돼요. 다른 사람으로부터 의뢰에 의하여 의뢰. 그리고 일정한 뭘 받아야 돼요? 네, 일정한 보수를 받고 중개를 어떻게 한 거예요? 중개를 네, 업으로 하는 경우 이것이 중개업입니다. 이 네 가지 요소가 들어가야 되는데, 자, 이때 이때 말하는 이 다른 사람은 대표적으로 누가 의뢰를 하러 옵니까? 누가 이거 팔아주세요 하러 옵니까? 누가 오죠? 물론 매도인이 오겠지. 매도인이 그럼 매도인이 누굽니까? 집주인이 있죠. 집주인이 누굽니까? 소유자입니다. 소유자예요. 소유자, 집주인. 여러분 알고 있는 집주인, 소유자죠. 소유자로부터 대리권 수여받은 사람 누굽니까? 대리인이 되지. 대리인. 그리고 일정한 일에 위임받은 사람 누굽니까? 수임인 이래 불러요. 이 사람은 다 같은 사람이에요. 대리인이 오든 위임장 가지고 왔죠. 그다음에 수임인이 오든 다 다른 사람이 온 거예요. 같은 사람 기억하시고.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다른 사람의 의뢰라는 말은 이 소유자나 대리나 수임인이 와가지고 이거 아파트 좀 팔아주세요 이렇게 했을 때 이 소장님이 뭐라고 알겠습니다 하는 걸 얘기하는 거죠. 자, 그래서 민법에 얘기하면 청약의 의사표시랑 승낙의 의사표시 요걸 얘기하는데 그 두 개의 합치, 그게 이제 계약인데 무슨 계약이라고 하냐면 중개계약인 것이에요. 중개계약. 이거 헷갈릴 수 있어요. 중개계약. 계약인 계약입니다. 중개계약. 그러니까 뭐 팔아주세요. 알겠습니다. 하는 계약이 중개계약인데 누구하고 체결되는 계약입니까? 그렇죠. 소유자하고 소장님. 소유자하고 소장님. 또 다르게 얘기하면 이제 개업공인중개사와 의뢰인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개업공인중개사와 의뢰인 간의 중개 의뢰에 관한 합의 팔아주세요. 알겠습니다. 하는 계약을 중개계약이라 부르고, 그렇다면 거래계약은 들어보셨죠? 거래계약.
거래 계약은 누구하고 체결됩니까? 거래 계약은. 자, 그죠? 자, 구체적으로 그럼 매매 계약은 누구하고 체결되죠? 매도인과 매수인이죠. 자, 그러면 일반적인 거래 계약이라고 하면 누구하고 누구? 구체적으로 매매 계약은 매도인, 매수인이잖아요. 그리고 임대차는 임대인하고 임차인이잖아요. 그러면 통틀어서 거래 계약은 누구하고? 의뢰인하고. 그렇죠? 그렇게 대답하셔야 돼. 의뢰인 간에 체결되는 계약은 거래 계약. 통틀어서 거래 계약. 저당권자 설정자하고 전세권자 설정자하고 그 거래 계약. 그죠? 거래 계약. 그리고 중개 계약은 누구? 개업 공인중개사하고 의뢰인 간에 체결되는 계약. 그거 구분하셔야 돼. 이거 헷갈려요. 일단은 하여튼 팔아주세요 해야 됩니다. 팔아주세요 하고 그 다음에 일정한 보수를 반드시 어떻게 현실적으로 받아야 됩니까? 네, 현실적으로 수수. 나 보수를 안 받고 나 소장인데 보수를 안 받고 중개업 해도 됩니까? 중개업 보수 안 받고 그냥 해도 됩니까? 안 되고 됩니다. 왜? 난 착하니까. 돈 안 받고 무료로 그냥 봉사하면서 그냥 뭐 소개시켜주고 무료로 그냥 해도 됩니까? 내 사업인데 뭐. 돈 안 받고 했다고 해가지고 불법입니까? 돈 안 받고 해도 됩니다. 되는데 돈을 안 받으면 이 법상의 중개업이라는 용어는 틀린 거예요. 못 쓰는 겁니다. 중개업은 아니라는 얘기예요. 반드시 중개업이 되려면 현실적으로 돈을 받아야 돼요. 판례가 하나 있어요. 받기로 약속만 했다. 얼마 받기로 약속만 했고 그리고 요구하는데 그쳤다. 그러면 중개업이 아닌 거예요. 이 법상 중개업 틀린 판례입니다. 반드시 현실적으로 받아야 된다는 사실. 그리고 중개는 여기 말한 중개는 여기서 말한 중개가 그대로 다 들어오면 돼. 똑같이 들어오면 돼. 어디까지 들어오면 돼요? 변경 행위까지 들어와야 됩니까? 득실 변경에 관한 행위까지 들어와야 됩니까? 알선까지 들어와야 됩니까? 알선까지 들어와야지. 알선하는 것까지가 중개잖아. 알선까지 들어와야 돼요. 주의하셔야 돼. 시험 치면 기출문제 하나 있어. 변경 쭉 다 해놓고 득실 변경에 관한 행위를 알선하는 것을 말한다. 근데 업이 들어가야 되는데 행위를 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이게 틀린 거죠. 하여튼 이 중개라는 용어에 여기에 알선까지가 다 들어오고 그다음에 반드시 뭐 해야 돼요? 업이 돼야 된다. 그 말은 첫 번째가 뭐냐면 계속 반복이 돼야 돼요. 계속 반복. 자, 판례가 하나 있는데 우연한 기회에 단 한 번 했다. 우연한 기회에 단 한 번 했다. 그러면은 그건 중개업이 아닙니다. 계속 반복이 돼야 되고요. 두 번째는 불특정 다수인. 불특정 다수인한테 이게 대상이라는 얘기지. 불특정 다수인 대상을 했을 때 업이 되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세 번째가 영리 목적이 돼야 된다. 그러면 영리 목적. 이 세 가지가 다 만족이 됐을 때 일반적으로 말하는 업이 됩니다. 업이. 이 세 개 중에서 한 개라도 빠지면은 업이 안 되는 겁니다. 업이.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한다. 이 말은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제 엄마가 밥을 퍼주잖아요. 그죠? 엄마가 밥을 퍼주면은 누구한테 밥을 퍼줍니까? 엄마는? 식구들, 가족들. 그 유명한 원수하고 토끼 이래 되는 거예요. 원수들. 그 원수죠, 원수. 말은 안 해도 원수입니다. 원수들하고 토끼들한테 퍼주죠. 그게 그거를 그냥 돈 받고 퍼줍니까? 돈은 일단은 다른 명목으로 돈을 받는 거고 그걸 가지고 돈 받지는 않죠. 예, 그거는 업이 아닌 거예요. 그래 밥 퍼주는 거는. 근데 식당에 가가지고 하면은 밥을 주잖아요. 식당에서는 누구한테 밥을 줍니까? 손님들은 불특정 다수인이잖아요. 그죠? 그런 사람들한테 밥을 퍼준다. 그러면 그는 식당업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문제를 하나 이제 내볼 텐데, 중개업이라 함은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의 의뢰에 의하여 일정한 보수를 받고 중개를 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다른 사람의 의뢰에 의하여 일정한 보수를 받고 중개를 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자,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에 의뢰하여 일정한 보수를 받고 중개를 업으로 하는 거. 이것도 중개업이라고 중개업에 포함됩니까? 이런 식으로 물어봐야 되겠네. 예. 중개업에 포함됩니까? 그렇죠. 다른 사람의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의 의뢰에 의하여 일정한 보수를 받고 중개를 업으로 하는 경우도 중개업에 포함한다. 네, 포함됩니다. 주의하셔야 되는데 일단은 누가 하든지 간에 의뢰, 보수, 중개업 이 네 가지 요소가 들어가면 중개업을 한 거예요. 자, 그래서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안 하고 중개업을 하게 됐다. 그러면은 이거는 무슨 중개업이에요? 무등록입니다. 불법 중개업이죠. 등록을 안 하고 중개업을 했기 때문에 처벌받습니다. 그래서 등록을 안 하고 중개업을 한 거예요. 결국은. 그래서 그런 내용들도 다 포함이 되니까 그런 판례들도 같이 기억하시고. 자, 그 다음에 네 번째가 누굽니까? 개업 공인중개사네. 그죠? 개업 공인중개사는 마찬가지입니다. 이 법에 의해서 뭐 한 자입니까? 개설을 등록한 자예요. 이 법에 의해서 개설 등록한 자하고 이 법은 마치 공인중개사법이죠. 공인중개사법에 의해서 개설 등록한 자 이렇게 되는 거지. 공인중개사법에서 개설 등록한 자 이렇게 끝나야 돼요. 만약에 이 법에 의해서 개설 등록을 하고 중개를 업으로 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이렇게 나왔어요. 이 법에 의해 가지고 개설 등록을 하고 중개를 업으로 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이렇게 나왔어. 그러면 그거 개업 공인중개사입니까? 개업 공인중개사라고 생각하시는 분 많아요. 이 법에 의해서 개설 등록을 하고 지금 중개를 업으로 하고 있으니까 개업 공인중개사 맞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문제 풀 때. 자, 일단은 중개를 업으로 하고 있는 게 들어가면 안 됩니다. 개설 등록까지 나와야 되고, 자, 예를 들어서 이제 휴업 중이다. 휴업은 잠시 쉬는 거잖아요, 그죠? 휴업 중이다 그러면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등록증이 살아 있습니까? 아니면 등록증이 없습니까? 네, 살아 있어요. 등록이 되어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휴업 중인 사람은 지금 일을 안 하고 있는 거잖아. 중개를 지금 업으로 하고 있는 게 아니고 그냥 쉬고 있는 거잖아요. 그 사람도 등록증이 있기 때문에 등록된 상태이기 때문에 개업 공인중개사에 포함돼야 되죠. 그리고 업무 정지 중인 사람이에요. 업무 정지. 지금 업무가 정지되어 있어 3개월 동안. 그러면 일을 안 하고 있잖아, 그죠? 자, 그런 사람도 등록증은 살아 있습니까? 업무 정지 중이다. 그러면 등록증 살아 있습니다. 그 사람까지 다 넣어주려면 넌 개설 등록 한 자로 끝내야 돼. 끝나야 돼요. 자, 그래서 종별이 세 종류가 있어요. 종별이. 자, 종별이 세 종류가 있는데 첫 번째 종별이 뭐냐면 자격을 취득하고 일단은 자연인이에요. 자연인으로서 자격을 취득하고 등록을 했다. 자연인으로서 자격을 취득하고 등록을 했다. 인간은 자연인하고 뭘로 나뉩니까? 자연인과 어디 가니까 도신 그러더라고요. 도신. 자연인과 도신. 아닙니다. 도신도 자연인입니다. 자연인과 법인으로 나눠요. 인간은. 자, 자연인은 육체가 있는 사람이고 법인은 육체가 없는 사람이에요. 임의로 만든 사람이에요. 자연인으로서 자격 취득하고 등록했다. 여러분들이에요. 여러분 자연인이죠. 자격 취득하고 등록했다. 그러면 여러분들 개업 공인중개사가 될 건데 무슨 개업 공인중개사이냐면 공인중개사인 개업 이래 부르는 거예요. 공인중개사인 개업. 왜? 자격증이 있기 때문에 공인중개사니까. 공인중개사인 개업 이래 부릅니다. 자, 그 다음에 자연인인데 자격증은 없고
등록한 것으로 보는 자예요. 자격증은 없고 등록을 한 것으로 보는 자. 요 사람이 있는데 요 사람을 예전에 중개인이라고 불렀어요. 중개인. 지금 뭐라 부르냐면은 부칙. 네, 6조 2항 이래 부릅니다. 7600 법제 7638호 부칙제 6조 2항 이래 불러요. 이 사람은 자격증이 없습니다. 자연인인데 과거에 이제 신고 그때부터 해서 쭉 중개업을 계속 해오던 사람이에요. 시험 제도 이전부터 시험 치기 전부터 중개업 해오던 사람 있죠. 그 사람들은 기득권 보호 차원에서 중개업을 해줄 수 있게 한 사람이에요. 계속 죽을 때까지. 물론 한번 폐업하면 이제 다시 시험 치야 되고. 이 사람을 가리켜서 부칙이라고 불러요. 편의상 부칙제 6조 2항 부칙이라고 부릅니다. 이 사람 자격증 없습니다. 자, 세 번째가 누가 있냐면 법인이에요. 이제는 법인을 설립을 해가지고 등록을 한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은 법인인 개업 이래 부릅니다. 법인인 개업 중개법인인 거죠. 중개법인입니다. 그래서 종별이 일단 세 가지가 있다는 걸 구분하셔야 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 용어죠. 다섯 번째 용어가 누굽니까? 소속입니다. 네, 소속 공인 중개사. 소속 공인 중개사도 시험 잘 나오죠. 네, 일단은 개업 공인 중개사, 개업 공인 중개사의 소속. 자, 개업 공인중개사에 소속된 누굽니까? 공인중개사, 자격증 있는 사람이에요. 개업에 소속된 공인중개사로서 누구도 포함되어 있냐면 여기 법인 있죠? 법인의 임원 사원 중에서 누구? 공인중개사 포함이에요. 법인의 임원 사원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자격증이 있는 사람이 있고 없는 사람이 있어요. 자격증이 있는 사람을 뭘로 보는 거예요? 소속 공인중개사로 본다 이 말입니다. 요 사람들이 뭐 하는 겁니까? 중개 업무 수행. 왜? 자격증이 있으니까 중개 업무 수행하거나 개업 공인중개사의 중개 업무와 관련된 업무를 보조합니다. 요 사람들. 그래서 시험 문제 뭐 나옵니까? 시험 문제에 여기 포함을 제외로 나옵니다. 포함을 제외로 나온다. 그래 보시면 됩니다. 포함을 제외로 나온다든지 아니면 소속공인중개사에는 소속공인중개사라 함은 법인의 임원 사원 중에서 공인중개사인 자만을 말한다 이렇게 나와요. 이 둘 중에 한 사람만, 두 사람, 요 위에 사람도 있고 밑에 사람도 있습니다. 소속공인중개사에 그런 식으로 지문을 많이 이제 구성을 하기 때문에 많은 문제를 이제 풀어봄으로써 그런 지문들은 다 해결이 됩니다. 해결이 되고. 마지막 여섯 번째가 누굽니까? 그 유명한 중개보조원이에요. 중개보조원. 지금 이 사람은 기본적으로 자격증이 있다 없다? 자격증이 없습니다.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예요.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 자격증이 없으니까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근데 어디 개업 공인중개사 개업에 소속은 되어 있습니다. 개업에 소속이 되어서 뭐 하는 사람이죠? 대표적으로 현장 안내예요. 현장 안내, 일반 서무 등 개업 공인중개사의 중개 업무와 관련된 단순한 업무를 보조하는 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단순한 업무를 보조하는 자 그렇게 되어 있죠. 시험 문제가 어떻게 나옵니까? 공인중개사로서 개업에 소속되어 이렇게 나와요. 틀렸죠? 바로. 아니면 개업에 소속된 공인중개사로서 이렇게 나와요. 틀렸습니다. 아니면 여기서 바꾸는 거죠. 올해 시험에 이제 31일 때 이렇게 나왔죠. 공인중개사는 확인 설명 의무를 부담한다. 이렇게 나왔어요. 부담하고 있다. 틀렸습니다. 확인 설명은 중개 행위이기 때문에 중개 업무이기 때문에 못합니다. 단순한 업무를 보조한다 이 말이지. 그 단순한 업무의 대표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것이 현장 안내랑 일반 서무 두 개를 외워야 돼요. 현장 안내랑 일반 서무는 외워주셔야 돼. 자, 현장 안내라고 하는 것은 중개 대상물인 아파트가 있는 곳까지 의뢰인을 모시고 가는 거죠. 현장 안내. 자, 모시고 가가지고 그 아파트 위에 중개 보조원이 아파트에 올라가면 된다 안 된다? 아파트에 현장 안내 현장까지 모시고 가죠. 그러면 그 아파트에 올라가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추운데 안 된다. 뭐 아파트도 못 올라갑니까? 그러면 보조원이라고 자격증 없다고 올라갈 수 있습니까? 올라가도 됩니다. 뭘 또 왜 못 올라갑니까? 그것도 뭐 또 고민합니까? 그거? 추운데 그러면 그 스위스라고 그렇게 앞에다가 막 올라가도 됩니다. 올라가서 물을 틀면 된다 안 된다. 뭐 수도꼭지 이거 물 틀면 된다 안 된다. 물 틀어도 됩니다. 뭐 손 씻어야 되는데 지금 물 틀어도 됩니다. 불을 켜면 된다 안 된다. 불 켰다 켰다 하면 된다 안 된다. 됩니다. 왜? 불도 못 켭니까 지금 그러면 보조원이라고. 근데 뭘 하면 안 됩니까? 보조원은 자격증이 없기 때문에 말을 하면 안 돼요. 그냥 딱 마스크 끼고 말을 하면 안 돼. 뭐 물이 잘 나오니 안 나오니, 뭐 물이 좀 수압이 낮다, 뭐 물이 뭐 아니면 뭐 변기가 좀 나갔니, 뭐 저쪽에는 뭐 hen경등을 뭐 갈아야 되니, 이런 조사 확인 활동을 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그 활동에 대해서 막 의뢰인한테 뭐 설명하고 이런 거 하면 안 돼. 그게 중개 업무예요. 그거는 자격증 있는 사람만 해야 돼. 법적으로 그래 돼 있어요. 법적으로. 근데 나는 뭐 난 보조원인데 지금 다 했는데 왜? 그렇게 해서 문제 풀면 안 됩니다. 자기 보조원의 어떤 실무를 생각하고 문제 하면 안 돼. 문제 풀면 안 됩니다. 밖에서는 그렇게 다 하고 있지만 법적으로는 하면 안 된다고 하셔야 돼. 우리는 법대로 풀어야 되기 때문에 법대로. 나는 다 했는데 뭐 자기의 주관을 넣으면 안 됩니다. 문제 풀 때 자기의 주관을. 그래서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 약간 불리할 수 있어요. 자기가 했던 경험을 막 이렇게 생각하거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좀 조심하셔야 돼. 용어정의 풀 때만큼은 확실하게 기본적인 용어에 충실해가지고 객관적으로 과학적으로 푸시라. 자기의 감정을 넣지 말고 주관을 자꾸 없는 거 자꾸 만들어내려고 하지 말고 문제를. 자, 하여튼 이 6개의 용어를 다 살펴봤는데 중요한 것들이에요. 6개. 이거는 안 나온 적이 없기 때문에 반드시 암기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자, 밑줄을 한번 좀 빨리 긋고 올게요. 밑줄 긋고 좀 이제 마치도록 할 건데, 일단은 9페이지에 가시면은 위에서 밑줄을 이제 기본적으로 다 꺾고, 중개 거기 보시면은 중개 보면은 네 번째 줄, 1번에 네 번째 줄 있죠? 거기 하나 끄볼게요. 뭐 저당권 같은 이런 담보물권, 이것도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렇죠? 이것도 중개대상 권리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고, 중개행위 동그라미 2번 중개행위 성격은 제일 세 번째 줄에 뭐가 아니라는 거예요. 중개행위는 법률행위가 아니라는 거예요. 법률행위라고 하는 것은 계약인데 매매, 교환, 임대차 이런 거 있는 게 법률행위지. 중개행위는 그러한 법률행위가 용이하게 성립할 수 있도록 조력하고 주선하는 무슨 행위입니까? 사실행위예요. 법률행위 아니고 사실행위입니다. 자, 중개업 있죠? 다른 사람의 의뢰에 의하여 일정한 보수를 받고 중개를 어떻게 하는 것이다? 업으로 한다 돼 있는데, 기억 보세요. 판례인데 쌍방의뢰부터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쌍방의뢰, 둘 다한테 의뢰받는 경우뿐만 아니라 일방의뢰도 포함된다는 사실이에요. 일방의뢰. 그리고 그 밑에 디귿에 볼게요. 디귿에 두 번째 줄이 약속, 받을 것을 받기로 약속하거나 쭉 가시면 요구하는 데 그친 데 있죠. 약속, 요구하는 데 그쳤다 그러면 중개업에 해당합니까? 안 합니다. 리을에 우연한 기회에 단 1회 말이네. 우연한 기회에 단 1회. 이거는 계속 반복성이 없는 거죠. 판례입니다. 중개업이라고 볼 수가 없다는 겁니다. 자, 뒤에 넘어가서 양가로 3번의 개업공인중개사는 이 법에 의해서 개설 등록을 한 자 이래 되는 거죠. 근데 그 밑으로 내려가면 동그라미 1번이 있습니다. 1번에 개업공인중개사의 종별 해가지고 기역해서 제목이 뭐라 되어 있냐면 법인이 아닌 개업 이 말이잖아. 법인이 아닌 개업, 요거를 좀 다른 말로 고치면 개인인 개업이에요. 개인. 법인이 아니라 개인. 그 개인인 개업에는 두 사람이 있죠. A, 공인중개사인 개업. 그렇죠? 그리고 B, 부칙상의 개업. 요게 법인이 아닌 개업이고, 그 다음 니은에 보시면은 법인인 개업. 이런 식으로 종별. 세 개 종별이 있다 보시면 되고. 자,
자, 그다음 양가로 4번의 공인중개사는 이 법에 의해 가지고 개설 등 자격 취득한 자 이렇게 끝나야 되겠죠? 오른쪽에 양가로 5번의 소속 공인중개사는 개업에 소속된 공인중개사 자격이 있는 사람이고 중개 업무 수행하거나 업무 보조하는 자를 말하고 동그라미 1번에 보시면은 법인의 사원 임원으로서 공인중개사인자를 포함한다라는 거 기억하셔야 돼요. 포함한다라는 거. 그리고 마지막에 중개 보조원 이 말은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죠. 아닌 자로서 개업에 소속이 되어 밑줄 현장 안내 일반 사무 끝으로 가시면 단순한 업무 보조 단순 동그라미입니다. 단순이란 말이 일단 기본적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냥 업무 보조는 틀린 겁니다. 자, 그래서 용어 정의까지 봤어요. 그래서 용어 정의가 완벽하게 여러분 정리가 돼야 돼요. 용어 정의 어려운 거 없습니다. 쭉 하다 보면 일단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좀 이제 쉬었다가 제 3조인 중개대상물을 보도록 하겠습니다.